안녕하세요. 또다시 찾아온 외노자 P입니다.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 실은 저의 42살 생일이 되겠습니다. 물론 영상 아니지 이 녹음이지 이거를 제 생일에 올리진 않을 거라서 왜냐면 제가 좀 생일도 프라이버시라고 생각을 해서 트위터에도 쓴 적이 없고요. 직장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그냥 연차를 내고 쉴 뿐. 하지만 일단 생일이다 보니까 이제까지 이거 궁금해요라고 주셨던 것들 중에 30대에서 40대가 되면서 느끼는 변화라는 주제가 있어서 그걸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얘기를 어디부터 시작을 해야 하나. 일단은 한국 사람들이 진짜 나이에 너무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좀 마음에 안 들고요. 좀 별로고요. 20살 넘으면 누구나 다 어른이고, 사실 개개인의 성장치라는 거는 되게 다른 거잖아요. 보면은 막 고등학생, 중학생 너무너무 어른스러운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막 30살이 돼도 철 안 드는 사람은 철 안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나이에 그렇게 큰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된 거예요. 그뿐이에요. 제가 옛날에 팠던 장르 중에 차이케가 27살인 장르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장르 얘기를 하지만 근데 제가 파기 시작했을 때는 27살이 아니라서 27살 좋은 나이지 하고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으니까 이 캐릭터는 나이를 안 먹는데 저만 나이를 먹고 계속 초과를 해가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그 한국의 그 상하 관계, 나이에 따른 그 상하 관계가 너무 싫은 것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일본이 좀 편한 것 같아요. 나이에 뭐 의미가 전혀 없진 않는데 나이 차도 하지만 한국만큼은 아니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회사 다니면서 사수들이 다 저보다 어렸어요. 제가 좀 대학원 나오고 해서 늦게 취업을 한 것도 있는데 막 2살, 3살은 너무 흔하고 12살, 히토마와리죠. 그 정도로 저보다 나이가 어린 리더한테 일을 배운 적도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 없었고, 왜냐면 일하러 왔잖아요, 회사에. 근데 내가 마침 나이가 많고 그냥 리더는 나이가 적었어요. 그뿐이거든요. 그리고 좀 다른 얘기지만 그 나이 그 숫자를 너무 크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보면은 9수, 3재 이런 것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뭐 이거 여러 번 트위터 같은 데서 했던 얘기인데 9수에다가 3재, 이거 3년이죠. 일본에는요 또 일본만의 그 야쿠도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여자랑 남자가 또 오는 게 다른데 이것도 3년이거든요. 마에 야쿠, 호인 야쿠, 뭐 아토 야쿠 그러든가. 그래서 이거를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 평생 그냥 재수없고 계속 3재예요. 그래서 너무 막 의식하지 않고 살아도 되지 않나 싶고요. 일단 오늘의 주제가 30대에서 40대 되면서 느끼는 변화니까 생각을 해본 게, 저는 되게 진보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근데 이게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 골수 공화당 지지자와 골수 민주당 지지자 뇌를 조사했더니 뭐 이런 영역이 달랐습니다. 뭐 이런 뭐 100% 믿기는 어렵겠지만은 저는 어느 쪽이냐면 정말 진보적인 쪽
살아왔었는데 근래 들어서 하는 생각이 내 안에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구나 하는 거를 좀 깨닫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제 안에 굉장한 유교걸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는데, 그 사랑의 레시피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 일본어 제목은 시아와세노 레시피라고, 행복의 레시피라고 조금 비슷한 듯 다르게 번역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나는 여자 잘 나가는 셰프고요, 주인공. 근데 언니가 싱글마더로 혼자서 어린 여자 조카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난 바람에 내가 갑자기 여자 조카를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그 러브 코미디 영화, 재밌는 영화였어요.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제가 조카가 있거든요. 만약에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뭐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많은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제 순서는 아주 나중에 될 수도 있겠지만,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당연히 제 조카를 제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울 마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왜냐면 내 혈육이 낳은 아이를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요. 그리고 그냥 제너럴리 스피킹인데, 일반적으로는 어머니의 여자 친족, 말하자면 이모를 훨씬 가깝게 여기잖아요. 고모보다는 이모가 뭔가 좀 더 가깝잖아요. 내가 키우는 게 제일 낫지 않나? 네, 좀 자연스럽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뉴스를 보면 화가 나는 게, 그 코피노 있죠. 아니, 자기 자식을 어떻게 그렇게 막 버리고 와요. 난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돼. 한국이 무슨 자기 피를 그렇게 중시한다고 하는데, 자식 버리고 눈 깜짝 안 하고 사는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 거 보면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유교걸로서 이거 정말 용서할 수 없는 행위고요. 그리고 또 엄청 화가 나는 것들 많이 있는데, 암 걸린 그 엄마를 버리는 아빠들 있죠. 진짜 화나요. 아니, 사람이 20-30년 같이 결혼을 해서 부대끼면서 애를 낳고 키웠는데 어떻게 암에 걸렸다 그래서 배우자를 그냥 버릴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는 진짜 의리가 없는 행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정말 너무 화가 나고 혈압이 오릅니다. 네, 그런 유교걸적인 면모를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근데 나이가 들면 좀 사람이 자연스럽게 보수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이거는 사회학에서 가령 효과라고 설명을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미성년자일 때는 그 미성년자가 보면 안 되는 거 왜 보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짜증나고 항의하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내가 어른이 되고 또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이러면, 아니지, 이거 구분해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당연히 저도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은 게 있고, 플러스로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집을 매매한 게 좀 큰 게 있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이게 가진 게 늘어난 거잖아요. 기성세대에 한 발 근접을 한 거죠. 물론 일본이 한국처럼 막 부동산이 엄청 오르고 이런지는 않기는 한데, 일단은 너무 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갑자기 막 가격이 10분의 1로 떨어져서 휴지 조각이 된다, 이런 거는 바라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그 골수 공화당 지지자까지 안 가더라도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고를 하는지 좀 사고 방식이 이해가 되게 된 측면도 있고요. 그냥 저의 이해로는 세상이 끊임없이 계속 변해가잖아요, 필연적으로.
근데 이 변화가 두려운 사람들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보수적인 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도 좀 꼭 나이 때문은 아닐 수도 있는데, 좀 꼰대화된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낍니다. 그래서 꼰대를 티를 안 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고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냥 가끔, 제가 뭐 채용을 하는 그 부서는 아니긴 하지만은 우리 팀에 뭐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저도 이력서를 봐야 되잖아요. 이력서를 보고 막 속이 터지고 막 설교하고 싶어져요. 모르는 사람한테. 아니 학교를 들어갔으면 졸업을 해야지. 왜 졸업을 안 해? 막 이런 거. 그치만 뭐 저희 설교는 유료이기 때문에 함부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저는 나름 시급이 높은 여자이기 때문에 네, 그냥 제가 하고 싶을 때 할 거고요. 그런 설교는 언젠가 또 다른 녹음으로 풀어볼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수적이 되었다 뭐 그런 얘기, 꼰대화 됐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제가 일본 생활을 나름 오래 했고, 직장도 안정된 직장이 있고, 영주권도 있고, 집도 있고, 겸사겸사 자랑을 하면 전 석사학위도 있어요. 일본에서 딴 거. 네, 좀 가방끈이 긴 여자고요. 그리고 집에 뭐 큰 우환이나 불화가 없는 거. 사실 저는 트위터를 하고 나서 진짜 놀란 게, 세상에 이상한 부모가 이렇게 많다고? 라는 거였거든요. 이거는 뭐 자랑은 아니고요. 그냥 너무 순수하게 놀라웠고, 반대로, 우리 모부님이 정말 괜찮은, 좋은 모부님이셨구나. 무한 리스펙트와 감사를 보내면서, 또, 제가 여기서 조금 무리를 일으켰던 무슨 연예인 인별처럼, 나는 행복해서 다행이야, 끝?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내가 가진 어떤 이런 부분의 이야기들을 나눠서 다른 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도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어머니가 진짜 모성의 화신 같은 분이라서, 저는 한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진짜 신인 줄 알았어요. 정말. 근데 세상에 아마 이런 어머니가 많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랑이기도 하고 자랑 아니기도 합니다. 이거는 진짜. 그리고 특이점이라고 하면, 저희 어머니가 좀 마을 현자 포지션이었어요. 어머니가 지금 제가 42세니까 플러스 30살 때 저를 낳으셨거든요. 그러니까 72세가 되시는데, 72세인 여자 중에서는 특이하게 직장 생활 경험을 하신 분이고, 플러스로 그냥 좀 현명한 분이라서,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입담이 좋으신 분 아니에요. 저를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엄마를 쏙 뺐는데, 노잼, 네. 그리고 막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서 말싸움 잘하고 막 입김 센 그런 아줌마들이 1등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타입은 아니었어요. 근데 가만 보면은 마을 세댁들이 무슨 우환이 생기면 우리 엄마를 그렇게 찾아와요. 내가 어머니라고 해야 되는데 42살이 돼서도 이게 입에 안 붙어가지고 엄마라고 했다가 어머니라고 했다가 합니다. 그냥 대충 들어주세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빨래가 너무 엄청나게 뭐라 그러지? 시와시와? 한국어가 안 나오네. 구겨져가지고 하루 종일 다림질을 하느라 시간이 다 간다는 세대가 있었어요. 참고로 이분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빨래를 널기 전에 털어야 한다는 거를 모르는 분이라서 저희 어머니가 잘 가르쳐서 네, 해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막 우리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데 어쩌면 좋죠 하고 찾아오고요. 저희 집 3남매는 다 공부 잘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리고 아무리 뭐 아끼고 근검 절약을 해도 돈이 안 모여서 고민이에요. 막 이런 것들 다 평소에는 그렇게 그냥 뭐 스루하고 지내던 사람들도 우환이 생기면 우리 엄마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당시 그 세대로 봤을 때 대학 진학률이 굉장히 희박한 세대라서 한 2% 정도 되나로 알고 있는데 그 동네에 제 친구 어머니들 중에 대학 나온 사람도 2명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엄마들한테는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마을 현자라고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좀 중간에 사설이 길어졌는데 어디선가 본 얘기 중에 사람이 35살이 넘으면 그 기점으로 그 전에 안 먹어본 음식 그리고 안 들어본 음악 장르를 더 이상 시도를 하지 않는데요. 새로운 것들을. 그냥 경향이 있다는 거죠. 통계적으로.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전혀 안 들었던 음악 예를 들면 전 케이팝을 정말 안 들었던 사람인데 근래 한 3년 사이에 좀 듣게 됐던 것 같고 아직 안 먹어본 음식들 너무너무 흥미가 많습니다. 아니 세상에 맛있는 게 진짜 많을 거잖아요. 내가 안 먹어본 것들도 당연히 다 먹어보고 싶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직은 걱정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이상하게 보수화되지 않게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점점 더 약간 주제에서는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40대지만 42살이나 됐지만 근데 아직도 나를 잘 모르겠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이 10월 말이잖아요. 근데 작년에 9월에만 해도 너는 1년 후에 태권도 하고 PT 받고 요가 다니고 등산도 다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미친 사람처럼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거 다 하고 있거든요. 좀 예측 불가한 부분? 그리고 올해 저 후지산도 갔다 왔어요. 근데 후지산 갔을 때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그 힘들 때마다 뭐라 그래야 되지? 좀 힘들다 할 때는 힘들어 하면서 점점 느려지고 막 점점 느려지고 체력이 딸리니까 휴식도 자주 하게 되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한계점을 넘으면은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그런지 다시 힘이 나는 그런 상황을 경험을 했거든요. 저는 사실 완전 몸치고요. 몸으로 하는 거 다 못해요. 그리고 길치, 이거는 유전자예요. 저희 가족이 다 길치예요. 근데 몸치에 길치, 운동 능력이 낮은 이 유전자가 어떻게 원시 시대에 살아남았나라는 의문이 늘 있었는데 후지산을 갔다 와서 어쩌면 이게 바로 그 이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된 게 있고요. 그리고 특히 후지산 고고메에서 한 하치고메까지 올라가는 도중에 바위 구간이 되게 긴 구간이 몇 번 있거든요. 이게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힘든데
왜냐면 네 발로 이렇게 짚고 올라가야 돼요. 목장갑 끼고. 체력적으로 힘든데 저는 이 구간이 진짜 재미났어요. 약간 볼더링 하는 느낌? 근데 같이 갔던 일행은 이 구간이 좀 되게 무섭고 힘들었다 그래서 아, 어쩌면 나에게 볼더링 재능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네, 그런 발견을 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좀 동영상 편집 업무를 도와주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해보기 전에는 정말 제가 쫄아 있었어요. 왜냐면 애프터 이펙트를 제가 그냥 야매로 조금 만져본 게 달아서 정말 쫄아 있었는데 근데 해보니까 또 이게 되는 거예요. 프리미어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뭔가를 해보기 전에 되게 불안이 높은 타입이구나라는 거를 또 이번에 깨달을 수 있었고, 그래서 뭐 결론은 앞으로도 안 해본 일들을 많이 해보면서 살아야겠다?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끝이 조금, 네, 심하라다이한데, 네, 일단은 30대에서 40대 되면서 느끼는 변화, 네, 42살의 생일에 생각해본 거는, 네, 요 정도였습니다. 네, 20분이나 얘기를 했어요. 최장 녹음이 될 텐데, 일단 오늘은 여기서, 네, 마치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부탁드릴게요. 네, 외노자 P는 또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